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숙명여고 답안지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항소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당시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이 법정에 출석하며 기자들을 향해 손가락 욕을 해서 더 주목받았는데요. 그런데 자매 측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교무부장 부친은 물론 쌍둥이 자매도 모두 무죄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자매에 대한 1심 유죄 판단이 뒤집혀서 이들에게 무죄의 길이 열릴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쌍둥이 자매와 비슷한 또래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저도 이 사건을 지켜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사실은 본인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다른 사람이 결국 피해자로 귀결되는 사건이죠. 공정성을 가장 담보해야 할 시험과 관련한 절차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도 가지고 분노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공범관계인 아버지가 이미 1심에서 3심을 거치면서 유죄 징역 3년이 확정된 이상 자매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자매 1심 재판부도 이 사건 사실관계를 원점에서부터 꼼꼼히 다투기보다는 부친의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사실들을 토대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서 이미 확정된 형사재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이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이죠. 대법원 판례를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선 재판의 사실 판단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조 관계자들도 당연히 자매 측의 무죄를 입증할 비장의 카드가 있지 않은 이상 항소심 판단도 뒤집히긴 어렵다는 전망들이 더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자매들의 반성 없는 태도, 손가락 욕을 한 걸 보면요. 항소심에서 오히려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항소심이라고 해서 무조건 1심보다 더 줄여준다는 원칙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매들이 재판을 제대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인들이 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의문이고요. 이 기사를 접하고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아버지가 교직원이었고 그 학교에 근무하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 일반인의 상식의 기초에서도 유죄가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인데 무죄를 다투고 있다는 점, 반성이 없다는 점, 오히려 1심에서 어떻게 집행유예가 나왔는지가 의문스러운 사안인데 항소심의 재판을 받는 자매의 태도로 봤을 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안미현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미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양담소 홈페이지에 청취자분이 올려주신 사연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같이 얘기 나눠볼게요. 저는 35, 1살 위 형이 있고 어머니가 계십니다. 아버지는 제가 4살 때 지금으로부터 31년 전 외도로 다른 살림을 차렸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엔 저희보다 3, 4살 어린 이복 형제 2명이 더 있는 상황이고요. 당시엔 간통죄가 있었지만 어머니는 저와 형의 양육권을 달라는 조건으로 간통죄 고소와 재산 분할을 하지 않았고 어린 시절 저희는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형이 중학생 시절 안과 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할 때도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왜 돈을 주냐라고 하던 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요즘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의사로 형도 대기업에 다니며 저희가 번 돈과 어머니의 재테크 능력으로 많지는 않지만 이젠 먹고 살 만큼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형이 각자 결혼해서 자녀가 있다면 저희에게 문제가 생겨도 1순위 상속인인 아내와 자녀가 되겠지만 둘 다 결혼 생각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혹시나 저희가 계속 미혼으로 살다가 문제가 생겨도 어머니와 형제 그리고 어릴 적 도움을 주셨던 외가 쪽 식구들에게만 상속권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알아보고 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형과 저의 인감도장과 지문 날인이 된
재산이 부계 쪽으로는 전혀 가지 않기를 원한다는 문서와 작성일과 동일일에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준비해놨는데 이것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혹여 어릴 적 양육비와 양육 의무조차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자식을 보지 않은 파렴치한 아버지와 법적인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나중에라도 부양을 하라고 할까 겁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그쪽 새 부인, 자식들과 저는 법적으로도 아예 남이 돼서 재산 상속 등에서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네, 청취자분의 사연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 있음직한 충분히 주위에 들어봤음직한 사연이어서 더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풀어볼게요. 아버지와 관계를 단절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안타깝게도 천륜을 지금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와 관계는 또 그렇고요. 지금 이복 형제들과도 형제가 되는 거죠? 네, 아버지의 이제 다른 형제가 되는 거여서 결국은 법적으로는 다 형제 자매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부를 이렇게 떼보면 나타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아버지의 것을 떼면은 형제 자매 관계가 나와 있을 겁니다. 네. 자, 사례자도 말했듯이 이제 나중에라도 아버지가 부양을 요구하고 부양료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런 경우에 부양료 청구가 많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인용되느냐가 문제인데 이 성년 자녀가 이제 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2차적 부양 의무거든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의 자력이나 아니면 근로를 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하고 설령 뭐 그렇다 하더라도 부양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부양을 해야 될 의무자와의 과거 관계 그리고 왜 이 사람의 생활이 공공하게 됐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관계가 이제 멀어지게 됐는가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법원이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연에서는 아버지가 일단 혼인관계 파탄 원인을 제공하셨고 그리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아들의 안과적 수술까지도 이제 모른 척 하실 정도로 부양을 소홀히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아버지의 부양료 청구는 최소한 신의 측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해서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주 기초적으로 뭐 노령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어서 굳이 이제 이러한 부모에게 자녀가 부양을 해야 하느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들인 살해자가 아버지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거는 없겠습니까? 사연을 보면 어머님께서 이혼하실 때 따로 양육비에 대해서 협의하시거나 판단을 받으신 건 없으세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 양육비 청구는 소멸시효 문제는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부양료 청구가 들어온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거나 하면 과거 양육비 청구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 그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네네네. 반소를 제기를 해서 네. 그 금액이 그 금액으로 오히려 더 이 금액이 더 커질 수 있겠군요. 과거 양육비가. 예, 그럴 수도 있죠. 네. 아, 우리 안 변호사님 역시 똑똑하십니다. 예. 자, 아버지가 사후에 재혼 배우자와 재혼 자녀 이렇게 이 경우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재혼 배우자와는 나랑 이제 법적으로 얽힐 일이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재혼 자녀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이제 자녀로서 나와 형제자매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에게 배우자가 없고 그리고 자녀도 없고 그리고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돌아가신다면 그 3순위인 형제자매가 내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지금 이 경우에 두 형제가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면 그 어머니와 내 친형제 그리고 이제 어릴 적 도움을 줬던 외가족 식구들에게만 지금 상속권을 주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경우에는 상속권이 그렇게만 돌아가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유언장 작성이 있는데요. 네.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이제 유언을 써두는 거죠.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민법에서 유언 방식을 굉장히 엄격하게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방식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좀 변호사 상담을 좀 거치셨으면 좋겠고요. 네.
유언장에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현재 아직까지 유류분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유언으로 해서 내가 이제 외가 식구들이나 뭐 내 친형제 해서 내가 이제 상속받을 사람을 지정해 둔다 하더라도 이 재혼 배우자의 자녀들이 만약에라도 상속인이 돼서 내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라는 이유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버리면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갔을 경우에 그 이복 형제가 지금 3순위로 되니까 네네. 이분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 네. 지금 이 얘기군요. 예. 이 지금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헌법재판소에 총 13건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법무부도 최근에 유류분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제 공표한 바도 있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현행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내려진다거나 아니면 뭐 그에 앞서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유언장의 기재만으로도 이제 원하시는 바를 이루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게 아직 불확실하다라는 점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사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계 쪽으로 재산이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런 문서를 인감증명과 함께 형하고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문구를 적어놓는 것이 법적인 효력이 발생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유언장의 의미라면 민법의 요건을 갖춰서 이제 만드셨는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냥 인감 증명만 이제 말씀 주시고 이게 뭐 자필인지 아니면 어떤 형식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지는 않아서 이게 명백하게 효력이 있는 문서라고 답변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언할 때는 이 재산은 누구에게 뭐 이런 식으로 좀 특정을 해서 해야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데 우리 사연 주시는 보니까 그러니까 막연히 부계 쪽으로는 재산이 가는 걸 원치 않는다. 또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안에 있는 문구 자체가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법적인 조언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유언장을 작성하심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용적인 측면도 보완을 해야 되고 요건도 갖춰야 되니까 법률 상담을 필수적으로 받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언 대용 신탁도 여러 가지 상품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면밀히 좀 알아보시고 검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유언이나 이와 관련한 것들은 법적인 요건이 조금 까다롭게 법원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안미연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왁스의 엄마의 일기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